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시기. 찾아주는 K미디어 미래비전 콘서트. 콘서트는 즐거운 거죠. 맞습니까? 네. 어쨌든 뭐 페스티벌하고는 다르지만 좀 품위 있는 페스티벌하게 됩니다. 즐겁고 활력을 주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즐겁고 활력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만 들어서는 부족하겠죠. 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번 접한 분도 계시고 방송에 본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에 어떤 마디와 흐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는 의미, 그리고 저하고 또 인연이 된다는 의미, 이것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제가 포럼을 하면서 모시고 계신 분들이 고문으로 자문으로 소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준 총리님부터 뭐 장관님부터 기업 회장님들 무용담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회장님 지금도 한번 해보시죠. 옛날에 기가 막혔습니다. 젊을 때 막 뛰어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지금은 노하우도 많고 인맥도 많고 돈도 많아. 그때는 돈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인맥도 없었는데 지금은 많잖아. 다 있어. 그럼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때 정말로 잘 나갔습니다. 이제 그래 맞습니다. 주변에 돈을 가만히를 긁어 모아서 주체를 못했습니다. 그냥 몇십억 대가 아니라. 근데 어느 순간에 항상 그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냥. 나는 원래 잘 되고 다른 사람 안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엔 이렇게 돼 있고 그래는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거 어디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될까 안 될까? 노하우가 있죠. 인맥이 있죠. 다 살아있습니다. 이까짓 거 되겠지.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징그럽게 안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막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죠. 인생에 세 번의 기회. 따라합시다. 세 번의 기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럼 세 번의 기회가 있다면 세 번의 함정도 있겠다 없겠다? 있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은 세 번의 함정을 잘 피하고 세 번의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있다는 건 막연하게 알지만 어떻게 있고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알려준 학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비포 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동서고금 최초.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던 그 어떤 역학, 신비 모든 것들은 신기, 영적인 능력, 에드가 케이시, 엘빈 토플러, 노트라다무스 그들이 학문으로 배워서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제자에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언이 99% 맞을 때도 있고 90% 맞을 때도 있는데 100% 맞는다 보장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올 초인가 작년인가 일본에 그 지진 난다는 만화가 워낙 잘 맞췄기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났었죠 올해. 근데 그렇게 큰 지진 났어요 안 났어요? 이제 일본 무너지는 지진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맞췄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대비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안 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까지의 예측학들이나 미래 예언가들의 개념들은 단지 과거에 많이 맞았으니까 맞을 거야의 개념이지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학문으로 전수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내가 계시를 받은 거야. 받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렇죠?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주명리학 모든 것도 논리를 적용하고 이치를 적용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맞거나 문제가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논리가 있고 유사 논리가 있습니다. 진짜 논리가 있고 유사 논리, 논리 같은 유사 논리. 어느 우리가 사기를 칠 때나 뭔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럴듯한 부분만 꺼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리가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옆에서 물밑에서는 정말 바쁘게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뀔 겁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20대든 40대든 80대든 90대든 관계없이
질문. 혹시 올겨울에 돌아가실 분? 내년에 죽으실 분? 이런 분들은 그냥 지금 가셔서 즐기십시오. 왜?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근데 내년을 넘겨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좀 크신 분들은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현재 심원 남상용 교수님이라고 현재 오신 교수들 중에서는 제일 고참이십니다. 현재 서울신문 STV 그룹 그 대표이사도 하나 겸하고 계시면서 우리 그 동국대 동양미래의 직학 최고위 과정을 제가 10년 동안 운영했는데 주임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남상윤 교수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짤막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또 험난하셨을 텐데 오신 거 축하드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서당 훈장님을 하셨는데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다, 또 내일은 해가 쨍쨍 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신기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신경통으로 쑤시면 비가 오는 거고, 해 넘어갈 때 노을이 붉게 물들면 그 다음은 해가 쨍쨍 난다. 여러분, 그거 신기 아니죠? 우리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이고 신기가 아닌, 미신이 아닌 과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명리학, 즉 K미래학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신기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99%는 초능력이라 신기가 없는 저와 같으신 분들이라고 이해가 하는데,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신기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경험이라는 건 공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열고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도 되고, 또 아마 교수님께서 이제 엄청난 그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또 그쪽에 관여를 한번 하셔서 오늘 이 인연으로 또 우리 교수님과 훌륭한 인연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가 더워서 옷 좀 벗어도 되겠죠? 상의만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제 남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심원 남상윤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근정 고강리 교수님, 이제 고강리 박사님은 또 동양학 쪽으로 받고 이제 이계통에 맡기는데, 우리 그 다음 순서 한번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하셨고 참 잘 선택하셨다고 가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면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계절이 뭘까요? 여름이죠. 그리고 오늘은 올해가 병원년, 가보월, 9일, 무오일이에요. 그래서 5가 5년 5월 5일이에요. 좀 잠시 후 11시 30분이 지나면 5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년 5월 5일 5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는 굉장히 따뜻한 기운이고 가장 양기운이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절이 여름이듯이 이 명리를 공부하면 다 개인마다 계절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개발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름을 만났듯이 여러분의 여름이 언제인지 이러한 자기의 계절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할 때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오늘 답을 가지고 가시면 힘들게 오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일반 전통 명리를 한 10년 정도 했고요. 소 교수님 학문을 한 10년 정도 해서 명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을 공부하면 뭐가 좋을까요? 내 계절을 알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은 굉장히 내가 행복해지고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편안해짐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젖어들어서 나를 이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함으로써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계절을 찾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근정 고강래 박사님이고, 그다음에
유정 안보영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보영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텀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 직장 생활을 한 40년 정도 하고 세상에 나와서 방황을 좀 하다가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커나가는데 좀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커서 아이들에게 좀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세부로다가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만나게 된 분이 저희 석사과정에서 이제 지금 석하 소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텀이 조금 더 깊어지고 또 새로운 것을 알면서 기존에 있던 제가 알던 것과 접목을 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가족들의 삶이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울퉁불퉁한지 아니면 똑바른지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겨울이 다가온다 그러면 외투를 준비하고 여름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우리 맨손을 한번 티도 한번 준비하듯이 그런 인생의 사계절을 가지고 쉽게 누구나 접목할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통된 시간 속에 오늘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쭉 자주 배웠으면 합니다. 안보영이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넘겨주죠. 저기 그 현직 그 교감 선생 손영상 교수. 그러니까 김호영입니다. 어려운 시간 귀한 발걸음 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기 그리고 머물러야 될 시기 그리고 잠깐 기다려야 될 시기를 참는 귀한 시간 돼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경철 교수님 현재 풍수지리 교수님이 세 분이신데 이제 한 분만 오늘 모셨네 상황에서 앞에서 봤죠 들어올 때. 예. 반갑습니다. 안종철입니다. 인천에서 40분 동안 계속 안내하다가 올라왔어요. 왜냐면 저도 들어올 때 보니까 약간 그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1, 2 제가 나름을 다 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 반갑고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소작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깨를 낳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비들이 중앙 진출해가지고 막 이조판서, 예조판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시점 되면 이제 3, 4년 이제 낙향해서 제자들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물러날 때다 아니면 내가 그때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뭐 귀향을 가거나 어떤 사화에 걸려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그 학회에 보면 뭐 건설회사 회장님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내가 옛날에 이 학문을 배웠다면 내가 배급 투자할 그때 건물공사를 안 했을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때와 공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때에 대해서 뭐 공간은 이제 풍수 쪽이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K미래학 그 석화론이라고 해서 저희 K미래학이 모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가 나갈 건지 아까 우리 그 성교가 얘기했지만 뭐 투자할 건지 내가 이게 배급 투자하려고 딱 하는데 이 시점이 만약에 겨울 시점이라 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 무리한 투자를 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좋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두 번 시작. 자 차렷하고 자 경례 인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수님들이 이따 끝날 때 중간중간에 여러분 궁금한 걸 말씀드려 줄 겁니다.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 하죠. 인생에 세 번의 기회. 따라합시다. 세 번의 기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럼 세 번의 기회가 있다면 세 번의 함정도 있겠다 없겠다? 있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은 세 번의 함정을 잘 피하고 세 번의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있다는 건 막연하게 알지만 어떻게 있고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알려준 학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비포 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동서고금 최초.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던 그 어떤 역학, 신비 모든 것들은 신기, 영적인 능력, 에드가 케이시, 엘빈 토플러, 노트라다무스 그들이 학문으로 배워서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제자에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언이 99% 맞을 때도 있고 90% 맞을 때도 있는데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올 초인가 작년인가 일본에 그 지진 난다는 만화가 워낙 잘 맞췄기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났었죠. 올해
근데 그렇게 큰 지진 났어요, 안 났어요? 이제 일본 무너지는 지진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맞췄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대비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안 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까지의 예측학들이나 미래 예언가들의 개념들은 단지 과거에 많이 맞았으니까 맞을 거야의 개념이지,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학문으로 전수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내가 계시를 받은 거야. 받았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그렇죠?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주명리학 모든 것도 논리를 적용하고 이치를 적용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맞거나 문제가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논리가 있고 유사 논리가 있습니다. 진짜 논리가 있고 유사 논리, 논리 같은 유사 논리. 어느 우리가 사기를 칠 때나 뭔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럴듯한 부분만 꺼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리가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옆에서 물밑에서는 정말 바쁘게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뀔 겁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20대든 40대든 80대든 90대든 관계없이 질문, 혹시 올겨울에 돌아가실 분, 내년에 죽으실 분, 이런 분들은 그냥 지금 가셔서 즐기십시오. 왜?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근데 내년을 넘겨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좀 크신 분들은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예, 그 가치가 크다는 건, 우리 신앙송 회장님 같은 경우는 공부는 안 하셨어도 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죠. 답사까지 갔다 오셨고, 멀리서 동두천 신앙송의 회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여기에는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공부를 좀 하던 지자들 좀 오셨고, 내지는 그 팬처럼 다니는 분들 계셨고, 지금은 이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뜬 사람이 있고 뜰 사람이 있고 떴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에 있습니까? 뜬 사람입니까? 떠 있는 사람입니까? 뜰 사람입니까? 떴던 사람입니까? 뜰 사람 확실합니까? 네. 뜰 확실합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 더 질문할게요. 뜰 사람은 맞습니다. 자, 뜨는데, 자, 40년 후에 뜰 사람? 20년 후에 뜰 사람? 50년 후에 뜰 사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3년 후에 무지하게 뜰 사람, 2년 후에 뜰 사람, 1년 후에 뜰 사람, 5년 후에 뜰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검증을 여기서 해드릴 겁니다. 오늘 2시간 동안에 길진 않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까지 하던 거 강의 패턴을 바꾸는 과정을 바꿔서 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한 이유는 저희가 K미리학, 제가 30여 년 넘게, 즉 1990년도에 처음으로 역학이라는 걸 접했습니다. 육군 대위 달고 내년에 전역하기 1년 앞두고 군인 지역에서 민간인 친구를 따라서 처음으로 철학관이라는 곳을 가봤었습니다. 네, 지금도 한번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 부산의 해운대 김창욱 철학관 지금 기억납니다. 갔더니 갑자기 군복을 입고 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대위님, 내년에 옷 받고 있네요. 여러분, 군복 입고 갔습니다. 군인 지역에서. 중위가 아니고 대위입니다. 대위가 군인 지역에 가면은 직업군인으로 보통은 생각합니다. 제가 내년에 제대한다는 것은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아르투시 다닐 때 아르투시 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해주게 돼 있었기 때문에 딱 제대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가 제 10년 주기 가을 2기 끄트머리 제대하게 돼 있는 거였지만, 그래서 갔더니 아니 떼뚱무실에서 옷을 바꿔 입어,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봐라 하면서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거 배울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때 또 봉급이자 기여자 70만 원 돈 받은 것 같은데, 소위 대입 때니까 좀 더 받았겠구나. 자, 그때 돈 30만 원을 주고 제가 한 3, 4주간 걸쳐서 신수라는 걸 배우고, 그때 처음으로 책을 한 권 소개받아서 지지 같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대하고 사업하고 바쁘다고 잊어버렸죠. 사업을 시작해서
한때는 엄길청 손에 잡힌 경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선교 좋은 아침입니다. 조소영 리포터라고 와서 취재더라고 왜 잘 나가는 아이템, 불황을 이기는 아이템. 그때가 언제나 이 97년도에 뜨기 시작한 겁니다. 불황을 이긴 아이템, 잘 나가는 아이템. 97년도에 사업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그러면 이 뒤에는 잘 안 보셔도 알겠지만 97년, 98년도에 이제 그때 그렇게 상당히 획기적으로 떠서 잠깐 그때도 공급을 체인점 가지고 있었고 제주 유통해서 동대문, 남대문 납품도 하고 백화점 한 20군데 봉급 나가는 사람이 한 200명 가까이는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백화점이 부도나기 시작하면서 하루 아침에 부도가 나고 뭐 3번씩을 부도나는 27억 부도 뭐 3번 나서 80억 정도가 터지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돼? 이유가 뭐야? 를 찾으려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 직원들을 다 두고서 마지막 막내 직원, 관리 직원, 영업 직원 한 명씩 4명을 데리고 저 목동에 창고로 들어가서 어디 가서 책을 한 권 사왔는데 그 책이 보니까 집에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입니다. 10년 전에 공부했던 책. 이게 이 공부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니까 이게 말장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번 부단히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치면은 2년이겠죠. 여기에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공부를 시킨 것도 왜 제가 사업 망하지 않았으면 이 공부했을까? 이런 문제들이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문제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문제들 한번 짚어볼 겁니다. 먼저 질문,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긍정적이다.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 또 먼저 얘기를 할까요? 얘기를 해봅시다.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의 삶에 100% 만족하십니까? 우리 회장님 정도 성공하셨으니까 만족하겠지만 100% 안좋으니까 더 부족한 건 없으십니까? 있죠. 근데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데 왜 그거밖에 선택을 안 하셨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인명의 모든 걸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지금의 그 삶을 똑같이 선택했을까?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뭘 했다면 이 강의는 제가 개발한 K미락 석가명리는 그걸 100% 해소시켜주지는 못해도 그 폭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확 줄여주는 바운다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하는 내용에 모순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30년 가까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많은 분들에게 결과를 보여줬던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운명은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운명은 정해져 있다? 맞습니까? 만약에 운명의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 어차피 노력해도 정해져서 따라가야 되니까. 운명의 모든 것을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난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그럼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운명, 사주팔자, 역학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소한 안개에 가렸던 것을 명확하게 그림은 다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갈 겁니다. 신비까지도. 운명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운명은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정해진 부분이 있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성전환 수술한다고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고유의 기능 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단지 섹슈얼이나 이런 쪽 되는 거지. 예를 든다면 능력을 필요할 때 내지는 성을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을 끊는다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듯이 내가 싫어도 나 지금 나이 먹기 싫어. 바꿔버리겠어. 그럼 내년에 한 달 줄어듭니까? 그거는 그냥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할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정해진 부분을 모르고 무턱대고 노력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겁니다. 질문.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하라니까 끝까지 가라는 얘기입니까?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서 성공 다 한다면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명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못 오르려면 쳐다보지 마라. 열심히 노력하는 이제 공부해서 아빠 나 열심히 서울대 가보려고 할 못 오르려면 쳐다보지 마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당하죠. 맞습니까? 싫어 죽겠는데 좋다고 쫓아다닙니다. 요즘 남녀가 싫고 좋고 감정을 어쩔 수 없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놈 없어. 계속 찍어. 환장하는 겁니다. 시대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반되는 명제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그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은 모순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 강의 들어갈게요. 원래는 강의 PPT를 추가하게 만들고 나서 PPT는 정작 못 쓰고 이렇게 전추적으로 끝내는 얘기 하도 많은데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두 번 시작 하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게 딱 선이 3개가 나왔네요. 자, 따라합시다. 천지인 삼재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냥 하자. 아빠, 엄마, 아들이야 딸이야? 아딸. 자, 이쪽이 아빠입니까? 이쪽이 아빠입니까? 이쪽이 아빠입니까? 왼쪽이 아빠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빠. 왜 이쪽이 아빠라고 합니까? 더 커요. 좀 더 크니까.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아빠가 좀 더 크다는 건 알아. 이게 음양사상 중에 하나인데 양과 음입니다. 이건 뭡니까? 아달.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음양설이라고 들어봤죠? 그 음양설 중에 제가 음양설이 사실은 이 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략된 거다를 밝히면서 역학을 틀을 다 바꾸는 역할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사상체질의 원리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밝히는 계기가 처음이 된 게 이 세상을 음양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삼재사상처럼 하늘과 땅은 옛날 사람은 크기를 비슷하게 봤고 사람은 적게 봤는데 결국엔 이 사람에 의해서 하늘과 땅, 나 인간이 없다면 하늘 땅에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관점을 바꾸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왜 나왔는지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배경화면이 뭐지 저게는데? 저게 나와 있길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2026 병호. 2026 병호. 저런 병호라 이런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K미래학 미래비전 콘서트. 같이 합시다. K미래학 미래비전 콘서트. 그런데 보면은 K미래학 석하명리, 그 다음에 논리사주 과학명리, 과학풍수, 성명학, 자연건강과까지 아우르는 미래비전 웰리스 세미나라까지 써놨습니다. 왜? 만병통치약이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있어요. 왼쪽 팔이 결리는 증상이 있어. 오른쪽 다리가 쑤시는 증상이 있어. 머리가 찌끈찌끈거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머리 아픈 약 하고 소화 안 되는 약 먹고 발 치료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몸의 면역력 좋아지고 에너지 건강 좋아지면은 어떤 게 나서요? 머리가 나서요? 손이 나서요? 발이 나서요? 다 낫는 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본만 잡으면은 그런 것들은 다 낫는 겁니다. 맥을 안다면.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그런 것들도 서양은 단적인 거 하나하나를 봅니다. 간이 나쁘냐 비장이 나쁘냐. 동양은 통합적 시각으로 봅니다. 이걸 균형 있게 즉 동양의 시각이 서양의 시각이 어느 하나가 옳다가 아니라 두 가지를 정확히 보고 균형 있게 조화시킬 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박수 두 번 시작.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K미래학 미래비전 콘서트 성공시기 도약의 타이밍 찾는 특별한 그 다음에 이런 같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타이밍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개인 상담이 와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주로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포인트는 20분, 10분이면 끝나는데 이 내용 설명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누군가 상담을 하든 뭐하든 이 내용만 이해한다면 세상을 보는 기준이 확 바뀌고 설사 저한테 그 돈 100만 원 이상씩 주면서 그 상담을 안 받아도 심지어는 내가 언제 성공하고 실패할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K미디어 10년직 인생 사계절 분석. 우선 첫 시간에 자료를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지만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인쇄 자료를 줄 겁니다. 이제 둘째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보면 돼요. 첫 시간에는 계율을 전체 설명하고 또 이 모든 공부를 하는 최종 목적이 때를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 거죠. K미락의 궁극적인 목표가 보다 성공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과연 건강까지를 같이 어우르며 얘기를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에는 여러분들의 체질요법까지도 잠깐 짤막하게나마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보시면 되겠지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자는 빨간 옷이 좋을까? 아니면 그게 관계 없을까? 여자는 빨간 옷을 많이 입잖아요. 빨간 옷을 입는 게 좋을까? 남자가 빨간 옷을 입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관계 없을까? 그냥 복글복일까? 아니면 나름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우리 회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서는 다 깊게 얘기는 못하면 단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다 내년이 올해보다 낫다, 후년이 낫다, 언제 깨진다, 이건 여기서 이 강의 통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은 여기서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에도 광고를 하고 매일경제도 내고 이거는 매일경제 나갔던 광고네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회장님, 왜 태어나셨습니까? 잘 모르겠죠? 네, 모를 겁니다. 혹시 태어난 이유 아시나요? 이 우리의 삶이라고 치는 게 우리 현생의 삶이 있습니다. 현생의 삶 말고 다른 삶이 있을까 없을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장담도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태어난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 태어날 때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근데 태어난 순간에 차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현실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깨어있는 사람, 들 깨어있는 사람 무슨 생각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두 가지 목표. 하나는 현실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가정에 태어났다면 그 부모로서 자녀로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모를 모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양육시키는 기본 목표가 있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것.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겪어야 될 것 말고 또 다른 목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이 왜 태어났냐?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완벽한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패턴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이 과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자녀를 키우고 자기 현실에 일하는 것까지는 인간으로 태어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루어놓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목표를 찾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났을까요? 부터 한번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서양 미래학, 한국 미래 직학부터 시작해서 자, 좀 넘어갑니다. 같은 내용들이죠. K미래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먼저 할게요. 대체 K미래학이 뭐야? K미래학을 한마디로 짧게 딱 찍어서 얘기한다면 K미래학 석하명리입니다. 따라서 석하명리입니다. 찍어서 얘기한다면. 그리고는 석하명리와 건군 좀 약간 넓히면은 건군 풍수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공간이 만나죠. 언제? 중요한 게 언제가 중요합니까? 장소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데 주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주가 됩니까? 언제? 여러분이 어디에서 돈을 벌 거야? 이게 궁금합니까? 언제 버는 게 궁금합니까? 중요한 시간이 주가 되고 공간이 추가 되고 근데 시간과 공간이 없이는 또 안 됩니다. 구색은 맞춰줘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거기에 사건, 행위, 누군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처럼 그 전제 조건 중에서 시간을 따지는 게 석하명리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따지는 게 건군 풍수입니다. 오늘 그것까지도 짤막하지만 맛보기를 보여드리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치면은 또 하나 시간, 공간, 사람.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돈을 무지무지 벌어요. 회장님. 돈 무지무지 벌어요. 좋죠. 전화가 왔습니다. 로또 맞았다고 1등. 기분 좋아요, 나빠요? 무지하게 좋죠. 그리고 바로 전화 한 통화 걸려옵니다. 병원에서 암 말기랍니다. 한 달 남았답니다.
그 즐거움이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로또가 기쁜 겁니까? 그게 큽니까? 아니면 암 말기가 더 큽니까?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럼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밥 먹고서 돈 벌어야지 다 돈 얘기합니다. 돈이 최고야 하지만은 밥을 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세상은 돈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밥 먹는 게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보다. 그럼 물어볼게요. 또 쉬운 질문. 그럼 여러분 공기가 없는 곳에 가둘게 숨 못 쉬게 밥 잔뜩 주고 돈 많이 주고 어떻게 됩니까? 그건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끝납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공부하는 목표는 결국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까처럼 그리고 기왕이면 성공적이게 살고자 하는 것. 저도 그것 때문에 이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에게 오늘 나름의 힌트와 어떤 분에게는 답이 되고 어떤 분에게 힌트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깨달음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토종입니다. 한국식 미래의 직학이고 제가 개발한 거니까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동서고금 이제까지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70%로 해도 규칙적으로 예측해서 학문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학문은 없었습니다. 그냥 신기로 얘기하는 건 가능했죠. 기존의 사주명리학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 역할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왜 또 문제가 있는지. K밀학의 K는 하나는 코리아를 의미하고 둘째는 건곤 오브 코리아입니다. 이 건곤이 뭡니까? 건곤 석화 오브 코리아입니다. 건곤 석화 많이 들어봤죠? 제 호입니다. 그래서 K라는 이름을 쓸 때 편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냐. 코리아로 받아들여도 되고 건곤 석화로 받아들여도 되고 이게 K밀학입니다. 이거는 뭘 하냐? 타고난 선천, 성향, 특성, 인연법, 궁합법, 콩깍지의 유효기간까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성명, 장명법. 그러면 현재 시중에서 하는 성명, 장명이 검증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얘기 하는 것 같을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정확한 성공 투자 시기 하는 법, 물러날 때 하는 법.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역학과 역수를 조금 알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학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역술인 많이 나오죠. 저를 역술인으로 검색하면 뜨질 않습니다. 아예 거의. 진짜 찾으면 한두 시간 뜹니다. 어디 갈 때 역술인으로 기사를 뜬 게 있으니까. 그럼 역술이 있고 명리학이 있고 주역이 있고 사주가 있고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짤막하게. 중요한 건 옛날 사업하신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이 역술인을 옆에 두고 있었다 안 두고 있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사업가가 역술인을 옆에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두고 있는 분이 많은데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나 역술인한테 물어봐서 결정했다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갑갑할 때 탁 물어봅니다. 역술 가서. 그런데 여러분 답답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걸 그걸로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안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걸 사주보고 결정합니까? 단지 다른 선택권이 너무 없을 때는 그때 결정을 하죠. 왜?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서 좀 부담스럽긴 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럼 역술, 그 다음에 조금 이격단이 높은 게 역학. 역술과 역학은 뭡니까? 역술은 그냥 봐주는 미래 예언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역술인들이 역술인 거고 역학은 그 원리에 대한 학문인 거죠. 명리학은 또 뭘까요? 명리학, 사주명리학. 그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역술인과 명리학자가 같을까요? 다른 얘기일까? 같지만 또 다르게 보기도 하고 뭐가 좀 등급이 높아 보입니까? 역술인 높아 보입니까? 명리학자가 높아 보입니까? 학자 같은 거. 예. 역술이라는 큰 바운다리에 명리학이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역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지나가면 무속인까지 같이 넣어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역술인과 무속인은 섞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명리학자 딱 얘기하면은 딱 구분되는 거예요. 역술은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주는 모든 것 학문들을 역술이라고 해버리는 거고 그 중에 명리학은 주로 사주 명리학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논리적인 규칙적인 거로 인정을 해줍니다. 저도 명리학자로는 검색이 됩니다. 제가 사주 명리학을 처음에 공부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 끝까지 가보니까 이건 답이 아니야. 옛날에 사람들이 선뜻 공부하다가 하늘 주관하고 땅을 파보다가 금광을 캐는데
1번이 파다 답이 안 나왔네. 3번도 금광이나 뭔가를 캘 때 아무나 팝니까? 그럴듯한 것을 팝니까? 그럴듯하니까 연구를 하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후학들이 그때까지 가다 포기한 걸 또 따라갑니다. 계속. 이게 역학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공부할 답이 왜? 답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정리해서 답을 완전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그 답을 대략 한 5, 6년 전에 그 답을 완벽히 냈습니다. 공개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저를 따라왔을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침에 환호했습니까? 심지어는 갈릴레오는 그게 안 맞아. 내가 증명하겠어 하고 해봤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나서 100년이 걸려서. 제가 처음에 이 학문을 개발하고 정말 처음에는 철학과를 가서 내가 확 그냥 근데 굳이 나중에 보니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뭘 한다?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그리고 그때 제가 앞으로 최소한 20년에서 25년 넘어가야지 제대로 있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말하면 혹시 여기에 자연치유 관계되는 분들 계신가요? 아픔 많잖아요. 약을 먹고 어떤 약을 개발했는데 우연히 개발했어요.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돼. 진짜로. 죽은 지 3일 안 됐으면 나서 이런 약을 개발했다. 떼돈 벌겠죠. 맞습니까? 자, 개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그 약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할까? 마침 아버지가 어머니 무지하게 아파. 그래서 가서 이 약을 먹여드리려고 해. 형제들이 그 약을 먹으라 할까 말라 할까? 나는 확실해. 근데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약을 개발했어. 내가 가만있어. 이거는 모든 약이 다 나서. 그리고 죽은 지 3일 되면 안 된 사람은 나서 버려. 이 말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친한 사람 믿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광고를 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과장 광고 하고 있네. 현실은 진리가 그대로 통하는 세상은 아닌 거예요. 현실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돼야 되는 것. 그래서 제가 20년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20년을 넘게 주회장창 기다리면서 학문을 정리하고 서양 미래학을 연구하면서 때를 기다려 온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사업하다가 망해서 정리하고 나니까 받을 게 20억이고 줄 게 30억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2000년도 얘기인데 이게 억입니다. 억은 좀 돈이 많더라고 그 당시에. 받을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줄 거는 그걸 가지고 10년을 끓여오는데 나중에 업체에서 저는 그까짓 거 가지고 내가 벌어서 갚지. 뭐 못 갚으면 돼 30억 뭐 갚지. 근데 사업으로 하는 것과 이 역학으로 들어와 있는 거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중간 업체들이 통사적으로 해. 사장님이 도망도 안 가고 너무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3번 사업 망할 때까지 도와준 거 다 인정하는데 성실하고 인정하는데 내가 죽겠습니다. 어음이 돌다 보니까 파산 신청을 해야지 내가 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갚으려고 버티다 10년 넘어서 파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미련하죠. 원래 갚았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상식이 돈을 끌어오고 나면 뭔가 있으면은 남의 걸 먼저 해주는 겁니까? 내 친척 걸 먼저 해줘야 됩니까? 남의 걸 먼저 해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제가 사업이 부도나면서 그 1년 3번 부도난 기간에 한 6억 정도를 친척들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재밌는 것은 사업체 돈은 30억이 돼도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중간에 급한 걸 메꿔주려고 끌어온 6억 정도 되는 친척 돈은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주변에 사촌 동생 시집 갈등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정말로 수익길이 없는 현상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 공부를 시켰던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놓고 인생이 대체 왜 이래? 라고 찾으려고 하다가 여기에 빠져오게 된 현상들이 된 거죠. 자, 어쨌든 걷다가 치고 다시 들어갑니다. 사주명리학이라는 자체가 조금 고급이 높지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사주명리학도 규칙이 좀 더 많을 뿐이지 완벽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규칙이 좀 더 많을 뿐이지. 그럼 조금 이따 하나 설명해 나갈게요. 사주 플러스 명리학. 여기는 오해와 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방송 나갔던 얘기죠. 출생연월일시로 보는 연월일시로 보는 사주명리학. 사주 팔자만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주명리학.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어제 집에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 만나서 술 한잔하고
또 용한 사람은 지난달에 3천만 원 누가 띠꼈고, 그렇죠? 어제 부부싸움 했고까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맞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모르면은 공부가 부족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무시합니다. 아, 사주. 우리는 뭔가 필요할 때 얘기하지만 보고 그거 미래를 예측할 때 점쟁이냐 너 사주 봤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미래를 다 믿습니까? 그걸? 또 안 믿습니다. 믿기도 하고. 이게 섞여 있는 게 사주 명리학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십시오. 사주팔자와 모든 걸 알 수 있다? 사주팔자 같더라도 부모 환경 노력 정도가 다르다. 사주팔자가 어떻게 보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사주팔자 볼 때 거기 빽빽하게 내가 직업은 뭐고 돈 얼마 벌고 연봉이 얼마고 애인은 뭐하고 부인은 뭐하고 이걸 다 써서 봅니까? 아니면은 출생연월일시 보여줍니까? 출생연월일시 아빠 몸무게 엄마 직업 그 두 개는 안 들어가죠? 출생연월일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주는 2시간 간격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일까 여러 명일까? 서울에만 10명 넘겠죠. 전국을 치면은, 전 세계를 치면은. 사주는 60간지 갖고 따지니까 600년 전에도 똑같은 사주팔자 있다 없다? 6천년 전에도 있다. 그럼 6천년 전에도 지금 이 직업이 있다고? 6천년 지나도 기자가 있고 우리 지금 우리 회장님 하시는 업종이 있고 이게 다 있다고 6천년 전에도? 사주팔자만 가지고 이디오피아에 태어난 사람도 똑같은 사주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북한 아우지 탄광의 강부 아들로 태어났든 장관 아들로 태어났든 사주팔자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든. 근데 삶이 똑같다고? 그거부터가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부터가. 그러면 도대체 사주팔자를 여기서부터가 기존 사주명리학과 석화명리의 차이인 겁니다. 사주명리학은 그걸 모든 걸 알 수 있어 하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고, 석화명리는 그게 아니야. 몇 월 며칠을 정확 따져보면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어떤 지구상 특정 위치, 태양과의 관계, 하나 말해서 8월달 더워요, 추워요? 8월 5일은 더워요, 추워요? 8월 5일 새벽 오후 3시 징그럽게 뜨겁죠. 이때 태어나면 뜨거운 기운이 많다, 찬 기운이 많다? 뜨거운 기운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보러 갔어, 선보러. 근데 8월 5일 오후 3시에 태어난 사람이 8월 3일 날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이 나왔어. 그럼 둘 다 뜨거운 기운이 징글징글해 많겠죠. 손 붙잡고 싶고 떨어지고 싶어요. 이게 인연법의 원리입니다. 궁합법의 원리. 구들이 친다면.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여름을 만나면은 뭔가 일할 의욕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바로 이것들을 규칙적으로 분석하는 게 K미리학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봄에 아침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1번 A, 영어 A. 그 다음에 겨울 밤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누가 B, 겨울밤. A는 봄의 아침. 누가 행동적 특성이 더 강할 대여성이 클까? 봄의 아침에 태어난 사람. 누가 머리가 더 좋을까? 생각이 깊고. B. 뛰어다니는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작으니까 행동으로 뛰겠고, 겨울밤에 태어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있다 없다? 그러니까 머리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겠지. 누가 우울증 걸릴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것들을 규칙적인 체계를 가지고 만드는 게 K미디어학인 겁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그럼 딱 찍어서 자식이 둘이 다 셋이서 맞출 수 있다?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럼 기존 사주명리학이 자식을 맞출 수 있다 없다? 중요한 거, 맞추는 경우가 있다와 맞출 수 있다는 다른 게, 맞추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규칙적인 틀로 맞추는 거냐, 우연히 맞는 거냐, 직관으로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논하려고 합니다. 사주팔자는 삶의 흐름과 성격의 특징만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성격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K미리학 관점인 겁니다. 근데 자, 전통 사주명리 풍수질이 미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 평생 공부를 다 만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주명리 풍수질이 미신일까 과학일까? 그냥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질문하면 제 앞에서는 다 과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명한 명리학자니까. 근데 저는 바로 미신이라고 쳐내죠. 그럼 미신일까? 물론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는 과학적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고 미신적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까지 인류의 삶에, 특히 동양인의 삶에 엄청난 역할을 해왔고, 또 어떤 경우 힘들 때
위로가 되기도 했고 기존 사주명리학이 또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론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경이 운입니다. 운이 좋을 때는 맞는 경우가 툭 자기한테 그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양반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내지는 너 철학관을 갔는데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운이 좋을 때 가면은. 그리고 나중에 또 가서 뭘 물어봅니다. 엉뚱한 소리 계속합니다. 그분이. 난 그때 맞았기 때문에 다 맞을 줄 알았는데 왜 그렇지? 왜? 그때는 그 기운이 동했기 때문에 맞은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애인하고 싸우고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어떤 무속인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래요. 너 애인하고 싸웠지? 본듯이 얘기합니다. 그 애인은 말이야 뿔테 안경에 스포츠 머리 청바지 입었지. 이제 기겁을 하는 거야. 저 무속인이 내가 애인하고 싸운 걸 알았으니까 모습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뽀뽀 몇 번 한 것까지 그 이상까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이실직고를 합니다. 근데 그 무속인이 뽀뽀 몇 번 한 거 그 이상까지 알까 모를까? 아는 경우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모른다고 할까 안 할까 그런 것들은 안 합니다. 단지 뭐냐? 우리는 들어오자마자 내가 모르는 나만 아는 걸 딱 맞췄으니까 그분이 모든 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 다 이실직고라고 미래를 물어봅니다. 그럼 중요한 거 미래를 그분이 정확히 다 알까 모를까?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은 그분이 맞췄으니까 모든 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봅시다. 그분이 맞힌 게 내가 언제 돈 벌고 언제 깨주고 이런 걸 잘 맞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애인하고 싸운 걸 맞춘 거예요. 그럼 모습이 떠올라요. 영상처럼. 근데 모든 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게 딱 떠올라.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게 다 떠오르는 게 아니고 딱 떠올라오는 순간에. 근데 앞뒤가 다 떠오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몰라. 일단 내가 나만 아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시직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훌륭한 무속인들은 미래를 물어볼 때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 그럼 이거는 정확히 알겠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대답해주는 분은 훌륭한 분인데 보통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툭툭 던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철학관도 비슷합니다. 한두 개 딱 찍어 맞춥니다. 그리고 더 이상 따질 것 없이 미래를 탁탁 얘기합니다. 그 미래가 맞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바로 이래서 역학은 무속인 역학들은 과거는 맞는데 미래는 안 맞다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럼 과거가 맞는 게 아니라 과거의 특정 사실 한두 개가 맞은 거예요. 저한테 수없이 요즘은 아닙니다. 제가 누군지 아니까 한 10여 년, 20년 전에 맨날 와서 제가 계속 수학을 양성해 왔다 보니까 그럽니다. 딱 찍어서 한 방 이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딱 찍어서. 그럼 가라갑니다. 역학은 딱 찍어서 왜? 딱 찍어서 한 방에서 철학가라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목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해주기 위해서 한다. 돈 벌려고 한다. 그런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관심은 돈을 잘 받아내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게 더 많습니다. 정확한 상담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괜찮은 분들은 정확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은 게 현실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면은 죄다 한두 개 딱 뚜져 맞았는데 미래를 얘기하면 도통 안 맞는단 말이야.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갑니다. 뭔 얘기인지 대략인지 감이 잡혀갈 겁니다. 왜 역학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럼 미신일까 과학일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희망도 줘왔습니다. 그 아울러 희망도 주고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뭐도 줬다? 병도 줬어. 왜? 한 번, 두 번, 세 번 맞았네? 그 다음에 또 믿고서 크게 했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한 방에 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K미락은 성공자 인생 따다 인생 사계절. 인생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름쯤에 가서 운이 올 때 가서 얘기하면 좋은 얘기를 툭툭 던져서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가을 끝머리나 겨울쯤 가서 투자하려고 가잖아요. 그럼 내가 기운이 꺾일 때잖아. 그럼 철학관이 꺾이는데도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깨져야 되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깨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 용했는데 왜 안 되지? 용한 것과 용하지 않은 것의 차이. 규칙이 아니니까. 자, 다시 한번. 그럼 저는 어떤 관점으로 치느냐? 미신일까 과학일까를 저는 과감하게 미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 사주명리학을. 사주명리학 풍수지를 끝까지 가보고 그걸 바꿔서 과학화시키고 새로운 학문을 만드는 게 K미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과학적인 명리학도 하고
새로 만드는 K미래학도 따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신기를 두드려 맞추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정리된 거는 최고의 명리학자 맞습니다. 최고의 풍수지리학자 맞습니다. 도사 아닙니다. 근데 객관적인 틀을 주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눈 딱 찍어 맞추는 것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수없이 검증을 해봤던 개념이 있는 거고. 자, 한번 봅시다. 과학과입니다. 과학과 미신. 여러분 과학과 미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있습니다. 사회과학과 인문 들어봤죠?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논리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진짜 과학은 자연과학을 얘기할까요? 인문과학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느 분야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때 진짜 과학적에서 과학적이라고도 하고 내에 따라서 과학적이지 않은데 과학적인 게 있으니까 과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3살짜리, 2살짜리 애가 아빠 잘 갔다 왔어 얘가 뭐라고 합니까? 반말을 그따위밖에 못 해나갑니까? 잘한다 합니까? 야 아빠 갔다 왔어. 벌써 그렇게 말을 잘해? 잘한다 하죠. 노랑머리 외국인이 밥 먹었어요? 어디 갔어? 이렇게 섞어서 합니다. 반말하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잘한다 합니까? 한국말 잘하네. 잘해서 잘하는 겁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 과학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 과학적이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과학적 요소가 있는 것과 과학적인 건 달라요. 진짜 자연과학 논리는 물어볼게요. 공식이 1부터 10개가 있습니다. 수학 푸는데 9개를 정확히 풀고 하나 틀렸습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9개 정확히 풀었는데? 그러면 로켓으로 쏩니다. 100개의 공식이 있더라고 중간에. 99개를 정확히 딱 적용하고 하나만 살짝 틀렸어. 제대로 날라가 안 날라가. 논리과학은 100% 과학에 대한 논리과학인 거지 과학적 요소가 있다고 과학이 아닌 겁니다.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 과학적 요소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비과학적 요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은 사과에 50% 썩어도 썩은 사과고 단 1% 썩어도 썩은 사과이듯이 안 썩은 사과는 0.1%가 썩지 않았을 때 0.1%도 안 썩었을 때만 안 썩은 사과이듯이 그래서 사실은 사주명리와 풍수지리가 과학적 요소가 많이 있고 훌륭하게 활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100% 논리적인 학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조금 섞였습니다. 미신이 조금 섞이면은 그러니까 썩은 부분이 1% 섞이면 썩은 사과입니까? 일반 사과입니까? 썩은 사과. 90% 섞이면 그래도 썩은 사과. 그럼 미신이 1% 섞이면은 미신입니까? 과학입니까? 미신.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사주명리학 풍수가 미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K미래학 석가명리는 잠시 후에 조금 쉬겠습니다. K미래학 석가명리는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석가명리와 일반 성리 차이를 지금 설명한다면은 선천, 성향, 인연법, 궁합법, 성명, 장명 이런 것까지도 한다고 하지만 아까처럼 항상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죠? 그 운세 포탈이 무지하게 뜹니다. 왜 어떨 때 봅니까 여러분? 재미로 또 궁금할 때. 근데 그걸 만족히 믿고서 내 큰 사업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못합니다. 왜? 일반 사업자들이 역수리들 넣고 적당히 넣어서 맞추는 겁니다. 점심을 계속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하루 따지면 당연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맞아 들어갑니다. 우연히. 그 원리도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음 잡고 오늘 쉬겠습니다. 따라다 병호, 가보, 무호, 병호, 무호. 요게 이 사주팔자인데요. 병호, 가보, 무호. 한번 마무리 짓고 받겠습니다. 2026년 6월 13일 8시 반 9시 맞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사주팔자라는 건데 우리는 자 연월일 2026년 6월 13일 우리는 십진법을 쓰고 있죠. 전부 다. 맞습니까? 그런데 6월부터 이 연과 일은 십진법을 주로 쓰는데 월은 십진법입니까? 십이진법입니까? 십이진법이죠. 신은 십이진법이죠. 동양과 서양이 동시에 십진법과 십이진법을 씁니다. 동서양이 동시에. 그런데 서양의 십진법은 어떤 의미냐?
아라비아 숫자는 1은 시작이고 9는 끝에 가고 0은 바뀌는 거. 이게 반복입니다. 여기 10을 주기로 반복. 맞죠? 12지법은 11을 주기로 반복. 단지 그겁니다. 근데 동양은 10진법이 10간으로 표시되고 12진법이 12지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60진법도 있고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서양은 2나 3을 딱 쓸 때 이게 열의 인지, 월의 인지 그냥 구분 없이 그냥 2입니다. 그냥 3이면 3이고. 동양은 갑 딱 쓰면 이거는 연이나 이를 의미하는 거고 10진법을 의미하는 거구나. 자축인묘 딱 이런 걸 쓰면은 12지를 쓰면은 이거는 월과 실을 의미하구나. 바로 그런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호랑이가 쥐가 어떻고 쥐띠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이미 벌써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 사주명리학은 자연과학인 겁니다. 그냥 자전과 공전을 10개를 끊냐 12개를 끊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냥 운동성과 양성을. 근데 그걸 알기 쉽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쥐가 오면 쥐 닮아, 쥐띠면 쥐처럼 생겼고 용띠면 입에서 불 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전부 다 아까 미실적으로 넘어가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박수 2번 시작.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의 때를 찾아주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10시에 다시. 자, 박수 2번 시작. 아까 얘기했듯이 음양오행의 원리 자체를 처음부터 밝히다 보니까 한의학의 사상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써먹기만 하는데 사상체질의 원리, 우리 여기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전문가들이 있다면은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이 간이고 그렇죠? 그 양인 거예요. 근데 금수는 음인 겁니다. 근데 태양이는 체질에서 뭐가 강한 거예요? 폐대간수지 않습니까? 폐가 금이죠. 금이 강한데 왜 태양인이 되고 목이 강한데 태음이 되냐고 그러면은 그냥 외웠지 생각은 안 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의사시지만 한의사 그렇게 쓰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행인데 왜 사상이냐고 물어봐도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쓰는 거지. 왜 그런지 태음이니 그러니까 아까처럼 태양이 나면은 이것도 따라서 태양인 폐대간소 폐 기능이 강하고 간이 약한 게 금이 강하고 목이 약한 겁니다. 원래대로 지금 음이라고 할 때 이걸 태양이라고 불러요. 거꾸로 간이 목인데 반대 폐수는 태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자체가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외워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밝히다 보니까 체질요법도 나오게 된 겁니다. 우선은 쉽게 그냥 따라 골드 실버. 사람은 누구나 골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실버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드가 맞고 실버가 맞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모델 2분이 나오니까 그럼 2분이 나오세요. 나왔으니까 좀 나오시라고. 나오세요. 뭐 잠깐 나와도 괜찮으면 2분한 시범 보여주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시간 보여주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가위바위보해서 할 겁니다. 잠깐 와보세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면 가위바위보. 이기셨네. 여기 선택하는 거예요. 지인적인 이분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이게 오링 테스트라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잘못 측정될 수도 있지만 담담하게 하면 상당히 유용한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그러니까 몸의 기능, 힘이,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에 있다면은 이 기운이 힘이 들어가고 나쁜 에너지면 힘이 빠지는 원리인데, 거기 보면 잠깐만 더 봐주시죠. 두 분께서 여기는 기자님이시든가? 여기는 저쪽에 지금 유명한 외국서 공부하시고 오신 피아니스트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 옷을 입었는데, 자, 흰 옷을 입었고 속에는 잠깐 만지겠습니다. 이렇게 핑크빛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더 잘합니다. 그다음에 바지는 검은색입니다. 반지는 금반지입니다. 시계는 흰색입니다. 자, 우리는 따뜻한 계열 색깔과 희게 보이는 색깔은 다 몸의 에너지를 넣어주고 빼주고 합니다. 보사, 거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차가운 모든 것들은 몸의 에너지를 빼는 역할을 하고 따뜻한 모든 것들은 에너지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기자님도 올블랙입니다. 안제가 뭐 여기까지 이거 은퇴입니까? 예, 은퇴, 흰퇴. 은이 아니라 색깔. 그럼 여기서 자 여기는 옷에 입은 게 골드고요. 이 안에는 골드고 이분은 실버입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잠깐만요. 크게 본다면은 몸의 경락이 움직이는데 금반지가 기운을 몰아줍니다. 여기서는 기운을 몰아주고 여기서는 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여기서부터까지 계속 기운을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이동시키려고 본인이 한 건 아닌데 또 반지를 색색으로 끼시는 분이 계세요. 노란 은반지, 금반지를 낀 분이 계시면은 금반지 쪽에 기운을 넣어서 은반지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에너지가 맞을 때는 좋은데 안 맞을 때는 계속 놔주거나 내지는 에너지 빠져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간략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이분이 이기셨으니까 이분이 그 테스팅을 당하고 이제 테스트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은 먼저 이 선생님께서는 이 옷을 딱 잡고 한 손으로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반지는 잠깐 빼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지 넣던지 가진 않을게요. 넣으세요? 안 주네 가지고. 잠깐 깜빡이니까 자 잡았습니다. 이게 오시죠. 자 이걸 잡아 이 옷을 잡으세요. 이 옷을 흰 옷을 그리고 오른손으로 오리걸리 잡으세요. 이렇게 손 이렇게 확 당기는데 천천히 힘을 줘서 전 넣었던 힘까지 당기는데 확 당기지 말고 천천히 안 벌어지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힘 줘보세요. 단지 이 텐션을 느끼는 거예요. 텐션을 비교할 거니까 힘을 최대한 주세요. 안 벌어지게. 만만치가 않죠. 계속 또 벌리세요. 지금 대충 해서 안 돼. 꽉 당겨야 돼. 못 벌려요? 두 손가락 해도 이렇게 넣어도 돼. 네, 그렇게 해서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 텐션. 그 다음에 놓으시고 이걸 잡으세요. 이 옷을, 이분이 아니, 이 누굴 놓으시고 이 옷을 잡아요. 오케이, 됐어. 다시 한번. 아까처럼 똑같은 위치로 이제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아까처럼. 자, 어때? 아까하고 비교할 때 지금 약 본인 느껴지죠? 그럼 다시 한번 반지를 살짝 껴주세요. 지금 이대로이죠? 반지 잠깐 가지고 있을게요. 이대로 그냥 하세요. 그대로. 네, 힘 주세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걸 느끼시고 반지를 어디다 끼냐? 새끼손가락에 껴주세요. 손가락에. 대부분 사람은 확 차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은 조금 덜 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따 해보실 거예요. 해보시죠. 어때요? 새끼가 더 센 게 맞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분은 새끼손가락 느끼긴 센 것 같으죠. 처음 하니까 갑자기. 근데 잘해 몇 번 느껴요. 이분은 이 체질 자체가 이 금반지가 우리 몸에 부딪힌다면 새끼손가락 이 두 손가락은 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손가락은 이게 체질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분이 요걸 줬을 때 힘이 들어가면은 골드 체질이라 부르는 거고 원리는 이쪽이 말하자면 뭐를 의미하세요? 이쪽이 새끼손가락이 폐를 의미하죠. 부딪히면 폐가 실하냐 화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힘이 들어가면은 골드 체질이 되고 옷을 이렇게 빨간 옷을 입어야 되고 반대가 되면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잠깐 해드려 볼게요. 둘이 잠깐 계세요. 다시 한번 자 그대로 놓고 이런 손바닥에 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놓으십시오. 힘 주시고 이렇게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할 때 느끼는 것과 그 다음에 옷을 잡으세요. 느끼는 힘 줘보세요. 차이는 어때요?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옷을 잡을 때 다시 잡으시면은 저 표정을 봐도 알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분은 실버 체질이 돼서 몸의 모든 것들 자 새끼손가락과 검지 이 세 개 손가락 제외하고는 새끼손가락 엄지 검지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안 끼는 게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캐톨릭 분들 묵주를 하지만 안 하니 좋고 이 세 곳은 몸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금반지를 끼거나 골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 세 손가락 외에는 모든 부분에 흰색, 검은색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버 체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버 체질 이해하시겠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깐만 반지 빌려주시고 이러시고 반지 안 가져갈게요. 자 그냥 그 옷을 잡으세요. 그냥 검은 옷을 꽉 잡으세요. 한 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힘을 많이 안 줘도 됩니다. 힘을 주세요. 최대한 주세요. 힘을 최대한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손에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힘 줘보세요. 힘 줘보세요.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반지 여기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여기다 올려요, 손. 딱 올려놔요. 힘 주세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럼 이분은 자, 노란색에 힘이 안 들어가고 검은색에 힘이 들어갑니다. 실버다, 골드 체질이다. 실버 체질. 따로 실버 체질. 그럼 이분이 반지를 끼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정말. 만약에 금반지를 끼고 싶다면은, 금반지를 끼든, 원래 이분은 실버이기 때문에 온 몸에 은반지를 끼거나 흰색을 해줘야 되는데, 금반지를 굳이 끼고 싶다면 어디 끼야 된다? 새끼손가락에 끼면은, 힘 줘보세요. 새끼손가락에 엄지 끼면 힘이 들어가는 건데, 엄지에 껴도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힘 좀 느껴지죠? 우리 기자님이라 냉철합니다. 그냥. 기자들이 원래 좀 그러시죠? 근데 여기다 끼면 어떤가 보세요. 힘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반지를 아무거나 끼는 이분이 금반지, 결혼반지 끼고 다니면은 사랑을 받는다, 못 받는다. 자, 만약에 좀 뭐하지만 산에 가는데 어떤 분이 오이를 들고 가면 힘이 있다, 없다. 오이를 들고 가면은, 마늘을 들고 가면, 이런 의미에서 이분은 실버 체질일 때는 예를 들어 오이가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둘째 치고 신혼부부가 침대볼을 핑크빛으로 해놓고 있는데 두 분이 실버 체질이면 많이 행복할까? 좀 덜 행복할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주 쉽게 얘기해도. 자, 두 분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반지 잘 주십시오. 반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양쪽 빨리 이 두 분이 짝을 지세요. 짝을. 우리 교수진들 중간에 봐주십시오. 양쪽 짝을 지세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두 분이. 위아래도 앞뒤도 가위바위보 좀 하세요. 옆에 두 분이. 옆에 분끼리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오림을 통해서 정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작은 놈은 여기 교수진들 오셔서 작은 놈을 체크해 주시고. 자,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두 분이 가위바위보해서 예, 짝 두 분이. 그래서 어느 분이 한 분이 이기신 분은 손 대고 있고 지신 분이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떡하냐? 할 때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원장님처럼 할 때는 반드시 반지는 날 빼는 게 좋고 이렇게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죠. 우리 최 원장님 아직 3달 안 됐고 3개월 반 되셨습니다. 요즘은 뭐 양성 시대니까. 자, 이렇게 할 때 오림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런 정도 똑바로 해주고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양손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맞춰서 양손으로 맞춰가지고 정면으로 앞으로 봐가지고 당기고 힘을 최대한 줄 때까지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를 쫙 이거 잡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힘을 주시고 근데 볼 때 힘이 안 들어가요. 부실하듯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다 손을 딱 대시고 힘 주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파워가 힘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책상은 따뜻하게 색깔이 노라니까 이분은 골드 체질, 실버 체질. 옷은 전부 다 잘못 입고 오신 거예요. 에너지를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체질이 결정되면은 볼펜을 드립니다. 이렇게 잠깐 들어보시죠.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이게 어떤 거 보세요. 보면은 이게 에너지가 담긴 기볼펜인데 체질에 맞을 때 더 능력 발휘를 합니다. 체질 안 맞아도 기가 있지만 그래서 체질이 구분되면 점검하고 볼펜 하나씩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체질 해보고 의문다는 분은 교수님들이 가서 해줄 겁니다. 체질 한번 시켜보세요. 옆분하고. 자 체질을 모르겠다. 안 되면 교수님들이 해줄 겁니다. 한 번씩 가주세요. 자 3분부터 강의 시작할 겁니다. 3분만 더 시간 줄 테니까 체질 체크해주세요. 교수님들이.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자 오늘 시간은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 근데 원래 가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끝나고 또 여기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공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2시까지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 그때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박수 두 번 시작. 다시 두 번 시작. 제가 오늘 공분돼서 좀 자료를 무지하게 준비했었는데 얘기를 초췌한 게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준비한 자료 역시 많이 못 보여드려서 풍수지리는 그냥 오늘 생략하고 15일 날 또 오실 때는 좀 더 정리 있게 더 많이 해드리고 오늘은 본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받으셨죠?
아직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자, 고맙습니다. 사주팔자는 결국에 치면은 아까 했듯이 여길 자 말이 어떻 말이 세 마리 용이 한 마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냥 말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상징성인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뭐냐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겁니다. 특히 원래 사주망리학의 취지는 자연 법칙, 해가 뜨고 지는 이런 해가 뜨고 지는 흐름들, 네, 그런 흐름에 따른 자연 법칙을 밝히려고 한 겁니다. 케임이라 석화명리를 친다라면은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지구와 태양과의 상관관계, 이 태양 에너지 그 자체가 이 사주팔자인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친다면은 위도와 경도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태어난 지역을 물어봤죠. 위도와 경도 때문에 그거하고 이걸 정확히 한다면은 생년월일이 안 물어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년월일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사주 그냥 케이밀이야 뭐든지 볼 것 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역술 사주 이렇게 봐버리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BTS가 대단하죠, 맞습니까? 한국에서 한국인이 그렇게 열심히 뜨고 있고 잘 되길 바랍니까? 못 되길 바랍니까? 잘 되길 바라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던 옛날 한때 축구도 엄청나게 잘했었고 맞죠? 예. 이번에 또 데몬 포켓몬 데몬 헌터스? K-팝 데몬 헌터스 뜨죠? 뿌리가 한국이죠. 여러분 잘 되길 바래요? 안 되길 바래요? 가슴이 찡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기독교나 특정 종교 어떤 특정 종교분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으면 다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K미디어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 많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정말로 동서고금 최초로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90% 이상 그것도 약속하게 좀 해서 90인데 겸손하게 90% 이상 채취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학문이 개발됐다면 그게 발전되길 바랍니까? 사장되길 바랍니까? 그리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삶에 무지하게 하루하루가 바로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 틀을 같이 쓰다 보니까 물론 같이 안 쓸 수 있다. 좀 이따 보여드리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틀들이 기존의 사주 명리학처럼 말이 세 마리니까 말 세 마리니까 힘세게 잘 달려 이렇게 말해도 맞게 만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의 상징성을 부여한 게 12지지기 때문에 우연히.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진이라고 하자. 진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2띠 종물 중에서 진이 의미하는 것은 동양의 12디지는 시간의 흐름을 고정적으로 의미합니다. 1년 12달과 하루 12시즌 딱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따라서. 그럼 뭐냐? 진이라는 거는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를 얘기합니다. 시간은 오늘 11시 20분까지였거든. 강의 시간이 원래가. 자, 시간은 진, 그러면 잘 봅시다. 진은 용이죠. 12띠 동물 중에서 여러분 역시 용을 보신 분 있어요? 호랑이는 매 동물원도 보잖아. 그렇죠? 그럼 호랑이. 만약에 호랑이가 아침에 시골에서 문 열는데 호랑이가 아침에 안녕 까꿍이 이렇게 문 열면 딱 마주보고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나는 어디가 있게 된다? 호랑이 뱃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자주 보는 것 같아도 지금 동물원에 볼 수 있는 거고 용은 못 보는 거예요. 12띠 동물 중에서 우연히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동물 딱 하나보다 현실이 없는 용입니다. 왜 거기다 용을 놨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농경 문화에서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12띠를 입혀놓은 겁니다. 그냥 그 상징성을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용은 어떤 상징이에요? 절망, 희망. 서양에서 용은 애매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양의 용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변화의 상징. 아주 희망적인 변화의 상징이 용인 겁니다. 용 꿈꾸면 좋아 나빠? 좋죠. 그럼 봅시다. 왜 그런지.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용의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7시 반 이전에 딱 집에 쳐들어갔는데 현재 이 모습으로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단정하고 이 모습으로.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치다 발로 그렇게 해서 갑자기 들어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분도 꽤 있죠. 맞습니까? 우리는 자 7시 반에서 9시 반 해가 뜰 무렵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용처럼 확 변하죠. 이전에는 그냥 쉬었다가 준비하는 시기고 이 시간이 되면 일터로 옛날부터 농경이든 일터로 가서 몸이 쫙 모든 게 변화가 됩니다. 용이 조화를 벌이는 것처럼 그전에는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을 했지만 이제는 활동하면서 새로운 시기가 오는 겁니다.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시기죠. 맞습니까? 1년 중에서 양력 4월달이 용의 달입니다. 입춘이라고 들어봤죠? 봄의 기운. 2월 4일, 5일이 입춘입니다. 입춘 됐다고 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세상은 을씨년스럽습니다. 3월달 춘분입니다. 춘분 때 세상 나가보면 봄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양력 4월달이 봄입니다. 양력 4월에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누가 푸른 물감 푸른 것처럼 파랗게 변합니다. 과연 용이 조화를 부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희망적인 조화입니까? 절망적인 조화입니까? 바로 이런 상징성을 부여한 게 바로 시간 12지지인 겁니다. 그런데 용띠에 터나면 뭐 비는 그럼 돼지띠 터니까 팔자가 좋다 이런 말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돼지란 비축의 의미 이런 것들이 시간별로 있는데 오늘은 이걸 따로 얘기할 시간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그렇게 되면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십진법과 12일법 자축인 12경물은 띠동물이 12개지만 이건 바로 이렇게 하루 중에 12시간을 의미하고 1년 중에 12띠들을 12저 각 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굳이 용이라고 안 하든 축이라고 하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징을 우리가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가장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할 때 이미지가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돼지띠가 팔자가 좋다고 말하는 거는 이미 한 단계가 오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 이건 연역입니까? 연상입니까? 논리의 연역이 아니라 연상인 거죠. 그러니까 체계 있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거기서 연관된 걸 가지고 상징성을 자꾸 부여해 가서 나중에 원숭이가 비행기까지 올라갑니다. 논리의 비약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는 동양의 이런 12띠는 문화도 있고 정서도 있고 자연 법칙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K미라 석하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EF, EJ, 4J 뭐 같습니까? 이거 혹시? 이게 뭘까? 4F 오지. 비트코인 지갑 열쇠?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태양과 시간을 표현한 건데 서양은 그냥 숫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양은 간지를 표현했고 왜 제가 숫자와 아라비아로 표현하면 안 될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 이러면 이건 누가 미신스럽다고 얘기할까 안 할까 이런 거 보고 안 하죠.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될까요? 2026년 6월 13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기회를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일단은 전혀 그런 사주팔자의 기준 개념하고 바뀌어지는 거죠. K미리학은 이렇게 관계없이 이런 쪽으로만 따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쥐띠가 있고 아니면 소띠가 있으니까 소처럼 성실하고가 들어가는 게 기존 사주명리학 해석이 되는 거고 여기 기존의 K미리학은 시간의 흐름을 갖고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의 흐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시간의 흐름이 규칙적인 변화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대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 걸 그거를 사람들이 유추했지만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찾는지를 개발해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진 것들 바로 그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성공.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성실 맞아요? 노력과 성실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운? 운은 여기서 지금 자 그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팔자가 좋으면 자 1번 돈 무지무지 잘 버는 팔자 1번 2번 돈 전혀 못 버는 팔자 단지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누가 돈이 더 많을까? 네, 돈 못 버는 팔자 있어도 돈은 더 많습니다. 우리 현실에 잘 보십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들 시간과 공간 이거는 중요한 거라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는 성공하기 위한
노력, 성공하기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이 강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핵심을 짚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의 요소가 뭐냐는 얘기예요. 진짜 요소. 노력이 있고 노력하죠. 그냥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농부에 A 열심히 뿌려. 정말로. 근데 쭉쟁이 가지고 B 좋은 열매 가지고 대충 뿌려. 누가 많이 거둬들일까? 좋은 열매를 대충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거둬들입니까? 아니면 쭉쟁이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거둬들입니까? 그러면 열매가 중요합니까? 노력이 중요합니까? 그 열매라는 건 아이디어죠. 아이템 같은 사업에. 아이템이 나쁜 거 가지고 추월을 하는 사람 있고 좋은 아이템 갖고 조그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력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알지만 사실은 노력보다는 아이템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뿌린다. 썩은 땅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대충 뿌립니다. 누가 노력보다 땅이 중요하죠. 그럼 거기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가지고 썩은 땅에 뿌려. 보통 열매를 가지고 기름진 땅에 뿌려. 누가 더 많이 거둬들일까? 땅이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노력보다는 아이템인데 아이템보다는 땅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기름진 땅에다가 겨울에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땅에 별 안 기름져 봄에 뿌려요. 누가 거둬들입니까? 그럼 땅이 중요합니까? 시간이 공간이 중요합니까? 그럼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사람들은 어디까지 하느냐? 노력이 중요한 걸 알아요. 노력보다는 아이템이 중요하고 아이템도 공간, 진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서장님 고구마 좋아하시나요? 예. 강원도 고구마 좋아하세요. 어떤 분이 빨간 고구마 심어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난리 났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종자를 몇 월달에 씨앗을 좀 빨리 뿌렸습니까? 늦게 뿌렸습니까? 어느 땅에 뿌렸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수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좀 이른 가을에 겨울에. 근데 이분이 인터뷰 난리 났습니다. 만약에 좋은 땅에 좀 나쁜 땅에 뿌렸으면 약간 더 줄어들긴 했겠죠? 그 다음에 좀 종자를 빨리 늦게 하는 건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빨간 고구마가 아니라 노란 고구마를 심었다면 대박 났을까 안 났을까?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대박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질문, 이분이 가을이 아니라면 대박 났을까? 가을이 아니라면은, 자,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가을이 아니면 얘기를 못합니다. 끝난 겁니다. 그냥 아까 공기가 없으면 할지 못하듯이 그걸 전제로 놓고 좋은 땅이면은 더 많이 거둬들이고 좋은 아이템은 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것, 성공의 진짜 중요한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무슨 아이템을 찾고 있죠? 천만의 말씀. 아이템 갖고 또 해보시 똑같이 되는지. 때가 되면 아이템에 관계없이 다 됩니다. 그럼 아이템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미 주어진 가을에 좋은 아이템을 거둬들이면 쌀 10가마, 그러니까 10억 벌일게 20억 번이나 30억 번이나 결정하는 게 아이템인 겁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노력인 겁니다. 명당에 몇 수는 부자 될까 할 때 풍수는 이것만 얘기할게요. 명당에 몇 수는 부자 될까 안 될까? 명당에 몇 수는 부자 된다면 풍수 교수부터 부자 되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명당은 공간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명당에 몇 쓰는 것이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100억 벌 때 명당에 몇 쓰면 500억을 버는 겁니다. 100억 까먹을 때 명당에 뭐 쓰면 5억 까먹고 많은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게 공간, 명당이란 공간일까? 아이템일까? 노력일까? 시간일까? 시간인 겁니다. 모든 중요한 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 강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박수 2번 시작. 그래서 모든 거는 뺍니다. 인생 사계지 때를 찾는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석가모니 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60년 주기, 10년 주기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60년 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60일 주기, 10일 주기가 다 있습니다. 이 주기가 맞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단 열흘 만에 이거 이렇게 세팅했는데도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여러분 열흘 만에 3, 4일 만에 연락받고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왜? 이런 날을 따지기 때문에 이만큼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사는 보통 한 달 전, 2달 전에 하잖아요. 포럼 하는데 뭐 열흘 전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 열흘 전에 연락받은 분도 별로 없고 3, 4일, 5, 6일 전에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는 건 뭐냐? 다른 건 모두구나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돼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갈 때 맛있는 집과 맛없는 집과 여러분 밥 먹으러 가는 기준이 뭡니까? 아시죠? 비싸도 갑니까? 우선순위는 뭐예요? 가격이죠? 그 안에서 마신 거죠. 맞죠? 무지하게 맛있어. 근데 점심학교 10만 원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맛이야 가격이야. 근데 물어볼게요. 10,000원인데 너무너무 맛있어. 갑니까? 안 갑니까? 부산에 있어. 점심 먹으러 갑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여건인 겁니다. 공간. 이해하시겠습니까? 옆에 있어. 갈 수 있어. 옆에. 갔죠? 근데 밥을 지금 안 해. 타이밍이 아니야. 딴 데 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저부터 정리가 되면 될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대해서. 자, 인생 사계절이 있는데요. 봄, 여름 이게 오늘 여러분이 나눠준 겁니다. 지금 없는 분이 좀 나눠줄 겁니까? 박수 2번 시작.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태어나면서 시계를 보면서 태어나신 분, 내가 태어날 때 시계 보신 분, 태어날 때 없죠? 무슨 얘기냐면은 태어난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2장씩 막 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3장도 주고. 왜?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민감합니다. 기존 사주 보시는 분들 뭐 음력 양력 뽑고도 잘 맞을 때 맞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규칙으로 맞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맞는 게 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다른 강의라고 참고하세요. 오늘은 다른 얘기를 비중 앞에 두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월요일날 다시 와서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게 나눠준 건데요. 이 도표, 실제 이 도표를 저한테 와서 받으면 아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척 비싼 도표긴 합니다. 오늘 모든 걸 다 여러분이 얘기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핵심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누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10년 중에 따다 10년 석가리듬 인생 사계절 봄이 2년 몇 년? 2년 여름 3년 몇 년? 가을 2년 몇 년? 겨울 3년 다시 말해서 여름과 겨울은 길으니까 3년씩 봄과 가을은 짧으니까 2년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복이 된다. 석가리듬이라는 것은 주기가 있다. 주기. 아까 10진법 있겠죠? 12주기가 있겠죠? 60주기가 있겠죠? 이런 모든 주기가 있는데 석가리듬은 모든 주기를 10단계로 나눕니다. 몇 단계로? 10단계. 그러니까 60일이면 60일을 10개를 끊는 거야. 60년 10개를 끊고. 그러면 한 개가 1기입니다. 그럼 10년이면 1기가 몇 년인 거예요? 1년. 10일은 1기는 하루. 60년은 1기는 6년. 그래서 항상 2기, 2개 기는 봄, 3개, 3개 기는 여름, 2개 기는 가을, 3개 기는 겨울. 그래서 10년 주기를 치면 겨울이 며칠이에요? 몇 년이에요? 10년 주기는 겨울이 3년, 봄이 2년, 60년 주기를 치면 봄이 12년. 왜? 10년이 60년을 바뀐 거니까. 겨울이 18년. 1년 주기를 치면 좀 약간 복잡합니다. 1년 주기는 360일을 칩시다. 360일을 10개로 나누면 1기가 36일. 그럼 봄이 72일, 여름이 108일. 물론 지구의 공전 자전 때문에 여름이 좀 깁니다. 이렇게 구분돼서 움직이는 게 석가리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흐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또 간략하게 보면은 따라합시다. 겨울형, 여름형.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겨울, 여름 좋아하는 것도 연관되지만 그거하고 큰 관계없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일이 풀리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론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오전에 일이 풀리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풀립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잘 풀릴까? 햇빛이 잘 드는 날이 잘 풀릴까? 그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비 오는 날 풀려. 나는 맑은 날 풀려. 이것조차가 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에 사실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이 알고 할 건 이걸 알면 됩니다. 자 여기 따뜻 10년 주기. 10년 주기. 600년 절대면 60년 몰라도 그냥 10년 주기. 여기 보면은 6 위에 연도 끝 보이죠? 6 보이죠? 7. 근데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르죠. 올해가 병오년이죠. 그럼 병자가 들어가면 몇 년입니까? 병자가 들어가면 몇 년입니까? 6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 두 연도가 밑에는 만 나이입니다. 위에는 연도고. 여기 다시 봅시다. 이렇게 이걸 보면은 이거는 자 보면은 10년 주기를 보면은 봄이 일기. 그럼 여러분이 각자 보면은 요 앞에 일기 위에 몇 자가 써 있을 겁니다. 우리 청장님 뭐라고 써 있어요? 4. 그러면 4년도가 봄인 거야. 근데 검증해야 돼 여러분이. 무조건 딱 찾으면 여기 봄이 어딘지 찾으면 그 다음부터 쭈르륵 흘러갑니다. 누구 이해 없이. 근데 여러분 시간에 따라 각자 다르니까 처음에는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봄이 4년이었다면은 봄은 새싹이 처음 돋아나는 겁니다. 인생이 녹록하겠다, 편하겠다, 힘들겠다.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고 출발은 되지만 징그럽게 힘들다. 기준 틀이 바뀐다. 그래서 근데 누군가가 가을 이기다. 그러면 일단 어떡합니까? 목에다가 힙스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어디 갔든. 잘 나가다가 이유 없이 꺾이는 건 다 여기 갑니다. 누구든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드러났든 K밀약의 핵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기존 사주명 이런 관점으로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간목이 큰 나무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이것들 이유가 없어. 봄이 딱 들어가면 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겨울 나갑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 누구도 그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봤는데 봄이야 지금 사업 잘 나간다 힘들다. 누군가 봤는데 겨울 일기야. 지금 모습 어떻다? 겨울 일기야. 어떻다? 명예롭고 무지하게 좋은데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해하겠습니까? 가장 돈이 많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일까? 가을일까? 여름일까? 겨울일까? 농부가 돈이 제일 많을 때 언제입니까? 가을이 많습니까? 가을에 추석 끝난 뒤가 많습니까? 그럼 언제가 많은 거예요? 많이 버는 시기는 가을이죠. 돈이 제일 많은 것은 초겨울인 겁니다.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내가 제일 명예로운 때가 언제일까? 겨울 일기인 겁니다. 남들이 그때부터 세상에 확 드러난 모습 겨울 일기를 지났으면 그 사람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누군가가 딱 보면은 근데 누군가가 지금 막 차관을 했어. 차관했는데 겨울 일기야. 그 사람 장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좀 힘들죠. 근데 차관급을 계속 하겠죠. 차관했는데 보니까 여름 일기야. 그럼 어디까지? 총리까지도 보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꾸로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관직과 명예는 뒤에 놉니다. 뒤에 왜냐면 우리가 볼 때 명예, 농부가 농사를 많이 져놓고 겨울에는 그걸 누리면서 돈 쓰면서 누리는 거죠. 내가 직장이 너무 잘 나갔습니다. 가을까지 무지하게 잘 나갔어요. 다 나밖에 모든 게. 근데 갑자기 겨울 되니까 나를 무시하기 시작한 문제는 바로 이 겨울의 흐름인 겁니다. 가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디 놀러 갔는데 갑자기 그런 거야. 야, 저거 집이 막 10억인데 지금 3억이 나왔대. 너 사. 돈 없는데 내가 빌려줄게. 빌려줘서 나 5천밖에 없는데 2억 5천 빌려줬어. 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갑자기 2배로 뛰었어.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그냥. 올라 갑자기 능력은 별로 없는데 가니까 내가 인정받고 가다 좀 이따 올라가고 사업이 갑자기 툭 던졌는데 쭉쭉쭉쭉 일어나고 여러분이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을 봅시다. 1년 중에서 그럼 10년 중에서 여름에는 능력 발휘가 잘 됩니다. 여름에는. 근데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시작인 거다. 시작인 거죠. 가을과 겨울.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운찬 총리님, 우리 또 조한기 장관님, 그 관기문 총장님처럼 최고의 관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을 2기일 때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장관하신 분이 두 번째 또 할 수 있죠. 근데 겨울 3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가 겨울 2기, 3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장관해도 사실은 신권을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흐름은 누구나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해. 정말 이걸 원칙. 그러면은 누군가가 떠 있다면은 떴다면은 대부분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을에 있거나 가을을 지나온 사람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2022년에 조찬 포럼을 만들었다. 뭘 하다가 그러면서 그때 조찬 포럼 만들고 반기문 총장을 모시고 정운찬 총리도 모시고 오세훈 시장도 모시고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까지 모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60년 주기가 가을 일기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국대학교에 최고의 과정을 만들어서 움직였습니다. 60년 주기가 여름 3기로 들어갈 때쯤에서 그게 10년 주기하고 또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10년 주기도 가을이고 60년 주기도 가을이고 이러면 엄청 잘 나간다 못 나간다. 바운다리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 쓸 때 K미디어 미래비전이면서 글로벌 플랫폼 법인 출범을 앞두고라고 기사에 써놨고 했습니다. 바로 그걸 출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기운이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건 자기의 문제입니다. 깨달음은 주로 진짜 깊은 진리의 깨달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에 많이 생길까? 진리의 깨달음은 자기 내면의 통찰이 깊을 때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깨달았습니다. 저 산에 가서 깨달았는데 산을 옮기를 깨달았지만 그걸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 받고는 여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깨달음이 커도 인정받고 안 받고는 여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회를 보면은 얼떨결에 가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서 가을 봄이 돼서 다시 그걸 찾으려고 막 헤매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면 퇴직하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막 돌아다니고 많이 봤죠. 돌아다니는 분들. 근데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으니까 그거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미 겨울이죠. 근데 희망이 되는 건 뭐냐? 이게 영원히 끝나는 겁니까? 반복이 됩니까? 일단 10년 주기는 10년에 반복이 됩니다. 단순한 겁니다. 이게. 이거는 2026년에 잘 나갈 사람은 2016년에 잘 나가는 사람이다. 못 나간 사람이다. 2005년에 2006년에는 그게 60년 주기 다른 거로 정도차가 있지만 그게 기본인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K미디어학은 이거 가지고 세계를 그냥 뻗칠 수 있는 게 뭐냐? 10년 주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삶이 바뀝니다.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가을에 계속 잘 나갈 줄 생각하다가 겨울에 깨지는 겁니다. 사람이 왜 망하느냐? 제가 이제까지 상담하면서 망하는 걸 두 가지 경우를 봅니다. 첫째는 석가리즘의 겨울을 만나서 망합니다. 당연히 그때 둘째는 겨울인지를 모르고 겨울을 만나서 망합니다. 겨울인지 알면은 무리하게 사업을 할까 안 할까? 그러면 그렇게 깨지질 않죠. 그리고 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는 직장이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자존심이 올라가 있으니까 좀 오버를 합니다. 서로 신경 대립이 생긴다. 알면 어떡합니까? 얼른 물러나서 한직에 가서 몇 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은 그렇게 하다 깨지는 겁니다. 왜 내가 그때 잘 나가다 깨졌는지 답이 나옵니까? 무조건 이 흐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단지 찾지 못하거나 약간 다른 거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쉽게 안 들을 뿐인 겁니다.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4그루. 몇 그루입니까? 몇 그루입니까? 몇 그루입니까? 몇 그루?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봄, 다시 한번 이런 것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들. 이 흐름들을 우리 하나만 얘기해. 마이클 잭슨이라고 들어봤죠? 한번 보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매 9세부터 3세까지 7년부터 1년까지가 봄, 여름 1기 7, 8, 9, 10, 11 매 1년도가 이건 만으로 따지거나 우리로 따지거나 왔다 갔다 하지만은 가을이고 그 다음에 가을 1기가 1년이 지났으면 2년부터는 겨울이 오겠지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은 이분이 전성기는 특히 여름 3기, 가을 1기, 2기 매 9년, 0년, 1년이 제일 전성기고 가을 2기에 되면은 무리수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최고를 누리다가 언제 매 2년, 3년이 깨지겠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79년 22세 79년 매일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오프 더 월 필드를 급상승. 80년 스릴러와 배드로 억만장자. 가을 1기. 인생의 전기가 된 것은 91년. 인기가 정점에 달했던 일본 소니사 10억 달러 계약 1조 원. 91년도 1조 원. 이게 가장 피크입니다. 60년 주기까지 피크인 거 이때가. 그리고 92년부터 문제가 생긴 다음에 너무 오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 4, 6세 겨울에 슬럼프 때 아버지의 학대받으며 외로움이 있었고 희귀병 백반증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다가 37세 석가리즘의 봄에 무죄 판결 받습니다.
가장 또 45세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저 메모색 슬럼프입니다. 미국인 가장 어리석은 미국인 1위. 이런 것들이 또다시 아동 성추행 혐의. 그러다가 또 무죄 판결 48세. 왜? 7세까지가 겨울이었거든. 항상 이 흐름이 반복이 된다. 누구나. 빌 게이츠가 왜 일찌감치 40대 젊은 나이에 이것만 얘기할게요. 40대 일단 은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45세 때 물러났었을까? 60년주의가 끝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끝나가니까 16년에 겨울이 오니까 또 관두고죠. 이 흐름이 있어요. 겨울 1기까지는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도. 대신에 가을하고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이런 흐름이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석가는 이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봄, 신입사원 연수기간. 그러나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 가을, 성과가 나타날 때, 겨울, 몸을 낮출 때 60년주기 겨울 일기는 돈을 벌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시작해서 10억, 100억, 1000억까지 올라갑니다. 가을에 1000배가 됐습니다. 겨울에는 성장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1000%, 2000%가 뛰었습니다. 가을에는. 겨울에는 단 5%만 뜁니다. 근데 5%만 뛰어도 자본금이 1000억이니까 총액으로 친다면 저금이 아닌 겁니다. 즉 1억에서 1000%와 1000억에서 5%의 차이가 있듯이 그래서 겨울 1기까지는 벌어가다 겨울 2기, 3기에 이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정치인도 그렇고 이런 흐름을 누구나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형, 겨울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가 곧 마무리를 짓게요. 이제 공개적으로 제 거를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래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K미래학을 제가 창시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럼 때가 됐다 안 됐다? 뛰어야 됩니까? 안 뛰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뛰어달라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움직이냐. 저는 63년 3월 24일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둘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가 나이가 이제 얼마 언제냐. 우리 만으로 63세죠. 63세니까 어디입니까? 59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63세 가을 1기에 1, 2, 3, 4, 5년 차입니다. 올해가. 그 60년 주기는 1기가 6년이기 때문에 초기 2년, 중기 2년, 후기 2년으로 해서 중기 이후가 되면 이제 후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후기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10년 주기는 봄 2기입니다. 60년 주기 가을 1기 끄트머리 해서 10년 주기 봄 2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분위기를 잡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것을 제가 97년도에 이것은 여러분이 컨설팅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쭉 여러 활동하는 사람들인 거고 동양 미래학자니 뭐니 해서 제가 활동해왔던 것들은 K 미래학자부터 각계 이제 어디 부총장도 좀 하고 또 각계 활동도 하고 포럼 같은 거 아니면 하냐면서 반기문 총장님, 정원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런 행동 활동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해오고 있습니다. 답사도 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한 내용에서 질문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어떤 건지 지금 2장씩 준 사람들 있죠. 어떤 건지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어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일단 뽑았으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출생 시간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개를 뽑아서 그 둘 중에 맞는 걸 체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실 건 여기서 뭘 보셔야 된다. 자, 빨간 저기 밑에 보면 10년 따다 10년 주기 10년 주기에 봄 1기, 2기, 여름 1, 2, 3기, 가을 1, 2기, 겨울 1, 2, 3기 있고 그 위를 보면은 가불병정 같은 게 써있고 나이 끝하고 연두 끝이 있죠. 그걸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프가 2개 있는데 가을은 겉으로는 풍요롭고 속으로는 기운이 약간 꺾이니까 약간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60년주의가 꺾여가다시피 600일기에 꺾일 때는 돈은 벌거나 활동은 많이 하는데 내면적으로 내면을 겪을 수도 있고 해서 이 기운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내면과 외면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여름 자신이 여름 일기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름 일기. 자신이 겨울 3기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기자님 어디에 있어요? 공개해도 됩니까?
겨울 몇 기? 겨울 2기? 겨울 2기면은 작년부터 올해부터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굉장히 잘 나갔다가 잘 나가는데 갑자기 작년 올해부터 뭔가 조금씩 불편함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맞죠? 그럼 무조건 정확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잘 나가겠다 조금 조심해야겠다. 내년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철학과를 10번 가도 이걸 제대로 모릅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자존심을 세울 때다 숙여야 될 때다. 숙여야 될 때다. 몇 년 동안 최소 봄이 지나고 몇 년 동안. 자, 박수 2번 시작. 아직 이해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제자들이 앞으로 10분 내로 5분 내로 강의 끝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60년 주기를 지금 찾고 이건 설명이 힘드니까 둘 중에 하나를 보면 돼. 10년 주기를 지금 오늘은 10년 주기를 말씀드리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10년 주기를 보란 얘기입니다. 일단은 왜? 60년 주기가 어떻든 10년 주기는 반복이 됩니다. 60년 주기가 좋을 때 10년 주기는 겨울에도 별로 안 힘든 거고 60년 주기 나쁠 때 10년 주기는 겨울에도 힘이 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회장님은 10년 주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만 보시기에는 가을 2기 그러면은 지금 여름 1기입니다. 여름 1기 자 박수 2번 시작. 다시 2번 시작. 자 주목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를 잘 들어주면 좋아요. 여름 1기에 있다면은 지금까지 저분이 잘 나갔다 한동안 어려웠다.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났기 때문에 한동안 어려웠다. 그러면 5, 6년 전, 7, 8년 전에 어땠다? 잘 나갔다. 맞죠? 5, 6년, 7, 8년 잘 나갔는데 4, 5년 전부터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조금 애매해졌다. 그리고 다시 올해부터 몇 년 동안 5년은 잘 나간다. 축하하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해하시겠죠? 자, 또 궁금하신 분. 자, 이제 마무리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왔고 지금 우리가 움직여가고 이제 다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 많이 운세 포탈이 있지만 거기는 그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적으로만 움직이고 사람들이 재미로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K미략 우리 식구들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이걸로 정말 마무리 짓겠다. 자, 박수 2번 시작. 질문. 장시간. 자, 질문은 교수님들께 해주는 걸로 하고 이걸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